빅뱅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편의현상을 관측을 하고 후퇴 속도를 계산해서 나타낸 거예요. 교과서 87쪽에 보시면 처음에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가만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보면 우주가 막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밤하늘 저녁을 보면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정적이다 해서 우주는 정적 우주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만큼 천재성에 가까운 과학자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인슈타인 논문을 보면 이번에 인간이 쓴 논문이 아닌 것 같아요. 괴물 같은 아이예요. 근데 하나 틀렸다고 지가 시인한 게 이거예요. 정적 우주론. 정적 우주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주는 팽창 우주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주는 팽창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팽창 우주론에 입각해서 나온 우주론이 대폭발 우주론이 있고 그리고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이 대폭발 우주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빅뱅 이론이라고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정상 우주론은요 실제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설처럼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정상 우주론이 틀렸다, 완벽히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해.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 지금 완벽하게 맞아라고 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끼워 맞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우주론보다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을 좀 더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을 우리나라 과학 체계에 실어놨어요. 이 정상 우주론의 핵심은 연속 창조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빅뱅 우주론은 빅뱅이 일어났을 때 창조된 모든 물질들이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새롭게 생겨나는 게 없다라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연속 창조설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프는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호일이 정상 우주론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우주는 뭐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우주의 밀도가 얘는 점점 감소를 하는데 얘는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주의 밀도가 왜 그러느냐? 얘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한데 얘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질들이 생겨나요. 그러니 여기는 우주의 질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는데 계속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물질들이 나타나니까 우주의 밀도가 일정해요. 자,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여기는 점점 감소할 거라고 보는 거야. 팽창함에 따라서. 반면에 여기는 물질들이 채워지니까 실제로 밀도도 일정할 뿐더러 우주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정상 우주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정상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태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고 우리가 관측되어지는 그 우주가 항상 상태가 똑같더라 라는 이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되어지는 것에서는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빅뱅 당시의 우주는 되게 뜨거웠는데 지금의 우주는 많이 냉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만약에 채워졌다면 현재 온도도 어느 정도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빅뱅 우주론이 맞지 않겠느냐.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배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 모두 다 팽창 우주론에 속해요.
아인슈타인은 그 전에 정적 우주론이라고 했지만 이건 틀렸다라고 자기도 시인을 했고 그 팽창 우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증명한 사람이 허블이고 그 허블의 후퇴 속도를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나는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계산함으로써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하모프는 실제로 팽창하는 모든 은하를 끄집어 당기면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 여기에서 엄청난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을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빅뱅우주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 영국의 과학자 호일은 정상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빅뱅우주론, 대폭발우주론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때 빵 빅뱅이 일어났다는 소리냐? 뭐 이런 의미로 조롱해가지고 근데 그게 임팩트 강해서 빅뱅우주론 빅뱅이에요. 별만 남았어요. 그죠? 자, 이야기 해봅시다. 빅뱅우주론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대폭발이 일어나는 조건은 무슨 색이 제일 잘 보여요? 빨강.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 아주 고밀도고 초고온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대폭발이 발생을 했다. 자, 이 대폭발 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기본 입자들이 생성이 돼요. 대폭발 시 기본 입자들이 생성이 됐다. 이 기본 입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업커크, 다운커크 뭐 이런 거 있죠. 탑커크, 바텀커크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성미자라든지 자유전자라든지 미입자라든지 모든 기본 입자들이 이 대폭발 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폭발 때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지니까 우주의 온도는 조금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 입자들이 이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업커크 몇 개, 다운커크 몇 개 하면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배웠지. 우리 줘도 돼요. 기본 입자들이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 그랬지. 빅뱅 때 생성된 모든 기본 입자가 끝이에요. 생성된 물질은. 걔네들이 결합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계속 생겨난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기본 입자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는데 자, 우주의 나이가 약 3분이 되었대요. 3분이 되었을 즈음에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가모프가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예요. 자, 빅뱅이 일어나서 3분쯤이 되면 우주의 나이는 약 10억 K 정도로 낮아질 것이고 자,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뭘 만드냐면 원자핵을 만드는 단계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이 헬륨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한 아이들은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양성자들은 수소 원자핵으로 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3분 즈음 우주온도 약 10억 K가 되었을 때 원자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성자 대부분은 원자핵, 헬륨 원자핵 만드는데 소진이 됐고 양성자가 훨씬 그 당시 개수가 많거든요. 3분쯤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동일한 숫자로 거의 만들어지고 온도가 높았을 때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안 되는 거야. 중성자는 양성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서 중성자의 개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헬륨 원자핵을 합성해 버리다 보니까 남았던 게 중성자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됐고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존재한 양성자와 함께 우주의 물질을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이 양성자는 아까 말했던 수소 원자핵이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 당시만 해도 온도가 15K니까 높잖아요. 그러니 대폭발 시 만들었던 기본 입자들 중에 전자 같은 아이들이 여전히 이렇게 헤매고 다닌 거야. 전자나 중성미자들은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상태여서 이 즈음에도 우주는 무슨 상태였냐면 불투명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중성자, 양성자 이야기했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때쯤 불투명한 상태였고, 자,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됐으니까 빅뱅이 시작돼서 빵 하고 터지고 38만 년이 흘렀어요. 그때쯤 되니까 온도는 약 3000K, 무지하게 낮아진 거예요. 초기 온도에 비하면 몇십억 K, 몇백억 K에서 3000K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질들의 운동성이 떨어져요. 물질의 운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전자가 양성자랑 결합해서 뭘 만드냐면 원자를 만들어요. 이때 수소원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원자뿐만 아니라 헬륨원자도 만드니까 이런 원자들을 중성원자라고 불러요. 중성원자를 만드는 시기가 빅뱅 후 38만 년쯤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정기적 성질이 플러스고 전자는 정기적 성질이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결합된 중성원자, 대표적인 게 수소원자, 그 다음에 헬륨원자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자유전자랑 원자핵들이 결합해서 막 떠돌던 자유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고정되다 보니까 우주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불투명도가 급감, 다시 말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주가 투명해졌다.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 빛이, 여기서 말하는 광자들이죠. 광자. 빛이 직진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때 직진한 빛을 지금 관측한 게 우주배경 복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가모프가 한 빅뱅 이론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럴싸하지요. 자, 근데 우주의 나이를 지금 허블 함수의 역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138억 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38억 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38만 년 됐으니까 빅뱅 후 38만 년이야. 38만 년이면 138억이잖아요. 여러분한테 138억이 있으면 38만 원 정도는 껌값이 되는 거잖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38만 년은. 거의 138억 년 전 이야기잖아. 거의 모르겠지.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이 빅뱅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 증거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우주가 대폭발 이후에 우주 연도가 10의 27승 K였는데 얘가 3000K까지 떨어지는 이 시점, 그때가 38만 년쯤 되었어요. 얘네들이 헬륨 원자, 얘는 수소 원자, 얘는 헬륨 원자핵, 얘는 수소 원자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불투명도가 높다 보니까 광자들이 폭발했을 때 처음에 만들어졌던 빛이 실제로 직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밀도가 이렇게 높거나 불투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흙탕물 같은 데서 빛을 직진시키면 빛이 안 빠져나오잖아. 맑은 물이거나 이제 투명한 유리는 빛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불투명도에서 빛이 못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38만 년 되면 이때부터는 빛이 직진하기 시작한 거야. 현재 빅뱅 후 138억 년, 이게 현재거든. 이때부터 나이가 지금 여기서 관측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별 원자핵들 만들고 별 만들고 은하들 만들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걔들이 뭉쳤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우주를 봤을 때 여기가 그림이고 보통 전경, 여기가 배경이에요. 배경. 우리가 그림 그려놨을 때 오늘 그 전시전 하잖아요. 또 작품 딱 이거 그림 그리면 그림이 있고 뒤쪽에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배경에서 오는 복사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그래서 우주의 배경에서 나오는 복사파다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해되셨죠? 걔네들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왔으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했잖아. 넓어졌지. 온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 녀석이 약 2.7K, 2.75K 정도 온도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